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가지고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보다는 좀 적게 좀 오셨네요. 그때는 제가 한 200석 정도 했는데 그때 꽉 찼었는데 솔라가 아무래도 릴렉스 서치에 한국에서는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릴렉스 서치랑 솔라랑의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엔터프라이즈 서치 쪽, 기업용 검색 쪽에는 솔라가 훨씬 사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한글 형태서 분석기를 개발한 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발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는 그냥 카페만 운영하고 점점 있다가 2012년부터 이제 공개적인 뭐 행사도 갖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잠잠하게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이제 NLP 쪽이 점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 어떤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신러닝이나 NLP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커뮤니티에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어떤 정보도 공유하시고 기술도 공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어, 그러니까 솔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루시인용 한글 분석기를 개발할 때는 사용할 만한, 그때는 다 상용 검색 엔진 벤더들이 다 검색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용할 만한 형태 분석기가 사실 없더라고요. 뭐 키스나 이런 데 애트리 같은 데서도 그 형태 분석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직접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이 C로 만들어져 있고 루시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랑 같이 프로젝트 해봤는데 그 모 교수님이 만든 C로 만든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임플리먼트 하는데 상당히 좀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자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형태 분석을, 그러니까 루신을 적용하기 위해 형태 분석기를 가장 이용하기 위해서는 루신의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가장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일단 텍스트 어널리시스는 루신에서는 세 개를 추천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좀 대부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큐멘트에서 이렇게 필드별로 일반적으로 문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널라이즈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큰이 나오고 그거를 인덱스를 통해서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은 이 어널라이즈 과정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정이 처음에 리더가 있고 지금 과정이 캐릭터 필더, 이건 옵션입니다. 넣었을 때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토커나이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큰 필더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체인으로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 어널리시스 과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하나의 문장 사례를 가지고 좀 보면 소스 텍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일단 이제 한국어 좀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이것만 보여서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그가 있습니다. 레이지 두 개. 여기 태그가 있고 그러면 여기 HTML 캐릭터 필터를 통해 가지고 태그를 제거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텍스트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스탠다드 토커나이저를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단위로 이렇게 절단합니다. 근데 그때 하면서 이런 세미콜론이란가 그 다음에 마침표도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문자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룡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영어 스태밍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스태밍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어로 좀 넘어와서 그럼 과연 형태소 분석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에 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형태소를 분리하는 과정, 다음은 불규칙 원형을 보호하는 과정, 그 다음에 품사를 인식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고요. 일단 형태소라고 하면 일단은 한국어는 영어랑 달리 사실 한 어절에 많은 형태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소를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형태소를 분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 원현을 복원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우는 아름다, 걸어, 컸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이것들이 명사인지 전미사인지 조사인지 이런 것들을 태깅을 하는, 품살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국어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솔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형태 분석기가 뭐가 있는지 현재 살펴볼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예전에는 형태 분석기 하면은 사실은 루신 솔라용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형태 분석기를 오픈소스가 사실 좀 많이 개발됩니다. 그런데 빌려서치만 이렇게 다 지원하고 솔라는 지원 안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리랑 형태 분석기고요. 이거는 제가 개발을 했고요. 2008년도에 이제 카페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기트허브에도 소스 코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넘게 운영됐으니까 지금 회원 사람 6,000명 넘게 지금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좀 요즘은 활성화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랑 형태 분석기에서 형태소 분석 과정은 일단은 뭐 형태소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었을 때 제가 참고했던 거는 그 국민대 지금 현재 강승직 교수님이 있습니다. 박사학위에서 과정 때 쓰신 논문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형태 분석기를 만들 때 상용 벤더들이 성장인된 벤더들이 그분 형태 분석기를 갖다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 논문을 보고 열심히 보고 나도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제일 먼저 어렸던 거는 아무래도 사전 만드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은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특징은 규칙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는 규칙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분리 순서는 오른쪽부터 좌측으로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어절이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보면 좌측부터 봅니다. 오른쪽부터 봅니다. 오른쪽부터 봐서 하나씩 뛰어가면서 이게 어민지, 조산지 등을 살펴보고요. 또 그 강승직 교수님이 좀 속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어의 모든 음절이 이게 어민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음절표를 다 구축해놓으셨거든요. 그런 걸 사용해서 이게 이까지 안 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더 이상은 어미나 조사 이렇게 분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까지 가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요거를 선어미 말이라고 합니다. 선어미 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형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사죠, 전미사, 이렇게 전미사를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결국 사랑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거쳐서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랑 어널라이저의 사전 구성은 사실은 제가 이제 아리랑 어널라이저를 개발할 때 목표가 뭐 제대로 된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개발한 건 아니었고요. 검색에 잘 활용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그 형태소 분석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그 태그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검색을 잘하게 하자라는 어떤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그 정보를 그렇게 많이 넣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전 구축을 좀 편하게 하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체험인지 용어인지 요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그 단어들은 대부분이 명사에다가 하다, 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가 동사인지 되다 동사인지 이런 게 가능한지 등을 이제 0일로 인코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만약에 그 용어로 사용된다면 불규칙 변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형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 불규칙 변형 종류가 뭔지를 사전에 구축한 건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또 우리 한국어의 신조어들은 이 용언 쪽에서는 별로 잘 안 생깁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체언 쪽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기본 사전에 구축한 거 가지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하면 되고요. 대부분이 이 체언 가지고 하다 되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어떤 그래서 뭐 감탄사라든가 그런 쪽에 사용되어 있지 않는지 그 정도만 인코딩을 하면 잘 작동을 합니다. 다음은 오픈 코리안 텍스트입니다. 이거는 트위터에서 일단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트위터 코리안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트위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고 그다음 오픈 코리안 텍스트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아마 전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스칼라로 개발됐고요, 자바로 개발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노멀라이제이션, 스태밍, 뭐 하나씩 있는데 제일 특징적인 기능이 이 노멀라이제이션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트위터 같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가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많이 똑같은 말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앞에다가 이렇게 가정을 넣고요. 그 다음에 스태밍하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이 실제로 이제 그 형태소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레이즈 익스트랙션과 센텐스 바운더리 디텍션 이런 기능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일렉스터치에는 플러그인을 개발했는데 솔라에는 안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솔라형을 만드는 건 간단하거든요. 팩토리 하나만 구현하면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여기에 URL 가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사실 안 쓰실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어떤 그런 단어들 처리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를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이렇게 제일 처음에가 노멀라이즈 과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입력이 새로운 트위터 각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 분석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전 구축을 안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노멀라이즈 과정 거치면 새로운 트위터가 크크 이렇게 분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큰 라이징을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형태소를 이제 분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위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크는 이런 수리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라이징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스템을 통해서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새롭다 트위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도 이렇게 추출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솔라라든가 일렉서치라든가 그런 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널라이저 체인 쪽에 구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형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봤더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더니 무식한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왜 무식하냐? 모든 과정을 다 서치를 다 하는 겁니다. 다 여기서 앞에서 to부터 오면 to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2.58이고 그러니까 to 위까지 가면 to 위를 묶어서 하나 보고 잘라서도 보고 그래서 각각의 비용을 보니까 2.56이고 3.06이고 그다음 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도 똑같습니다. 다 모든 과정을 다 절단해까지 다 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 똑같이 이렇게 다 과정을 거치고 지도 이렇게 다 거치고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장 비용이 낮은 첫 번째 거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코리아 텍스트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완벽한 어떤 형태소 분석 어떤 태교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형용사, 부사, 보조사 이런 식의 조사, 넌, 요 정도의 어떤 로 구분돼 가지고 사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전들은 이렇게 라인 단위로 하나의 단어씩 단어가 이렇게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제가 맥캡 코딩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게 맥캡은 혹시 검색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만든, 일본에서 원래 이제 범용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자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 형태소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B2B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개발자가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어보자 라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한국어를 위한 그 사전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맥캡 코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한 3개 정도의 형태소 분석기를 다 설명해 드릴 텐데 그 형태소 분석기들은 다 이 맥캡 코딩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캡을 사용해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개발됐고요. 지금 이 사전은 아파치 라이선스 2.0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자유롭게 가져다가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구현한 형태소 분석기는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은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렉트릭 서치에 주도로 해서 만든 형태소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게 놀이가 나왔고요. 이 아라리는 못 들어서 보셨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여기 가시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맥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2B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지금 B2B 알고리즘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잠깐 가져왔는데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 NLP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할까? 아니면 아플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의사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지럼증을 느껴. 지금 난 오한을 느껴. 난 괜찮아, 정상이야. 이제 요거만 지금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아픈 건가? 아니면은 지금 감기에 걸린 건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병원 왔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아플 확률이 좀 더 높은 건 0.6, 0.4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초기이고, 그 다음에 이 트랜지션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이제 이 사람이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플 확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만 병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안 났어요. 또 왔고 그 다음날 또 왔고 그렇게 했을 때 한 3일 왔을 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증상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비용이 가장 작은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아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하고 약간 비슷하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맥캡 코의 사전도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역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구현이 됐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표층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역 일반적으로 표층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는 자문맥 아이디, 문맥 아이디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 저도 사실 문맥 아이디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아까 품사 있잖아요. 품사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품사의 아이디를 다 거의 다 했죠. 그렇지만 이제 조사나 어미 같은 거는
품사 아이디를 그러니까 품사별로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조사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문맥 아이디는 좌측에서 봤을 때 품사, 우문맥 아이디는 우문맥 우측을 봤을 때 품사, 그 다음에 단어, 이 단어가 출연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를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문맥, 우문맥이 처음엔 저도 잘 안 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서울은 NMP죠. 역은 NNT죠. 그러니까 NMP의 아이디고 NNG의 아이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서울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 사전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네. 품사에서 지금 텍코에서 지원하는 품사 태그들은 사실 여기 원래 세종계획 20일 아마 NLP 쪽 하시는 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계획 20일에 이런 품사 태그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좀 확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42개의 품사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텍코 가지고 개발되어 있는 형태 분석기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 확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013년인가 이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와 있죠. 검색에서 쓸만한 오픈소스 한국의 형태 분석기를 만들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평가가 좋지 않나, 오픈소스 쪽에서는 뭐 속도나 품질이나 성능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솔라 루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하나의 단점은 맥캡이 일단 C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C 언어를 컴파일러가 OS별로 컴파일을 해야 되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약간의 좀 실패를 좀 겪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번거로운 점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성능이나 품질 쪽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놀이입니다. 놀이는 사실 작년에 만들었죠.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네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는 맥캡 비터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맥캡 사전을 가지고 만든 루신에 포함되어 있는 구로모치라는 형태소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하신 분이 이제 이 놀이를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한국 형태소 분석기를 한국 개발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일본 사람은 아닙니다. 만들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루신 솔라를 보호해야 되는 현재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이런 쪽도 일단 좀 보여줄 텐데 일단 품질 이런 쪽은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루신 솔라를 사용할 때 그냥 가져다 쓰면은 가장 현재로서는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놀이가. 솔라 쪽에서도. 다음은 RR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아리랑 모델라이저를 개발했는데 제 걸 안 쓰고 놀이를 쓴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상해서 저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얘네들 어떻게 만들나라고 소스를 컴파일해서 분석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르모지를 갖다가 이렇게 했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러면 나도 만들 수 있겠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제가 이걸 작년 7월 말일 했는데 이 시점 타이밍도 제가 그 놀이를 공식 오픈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래서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벤치마크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왔네요. 자,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환경은 제 노트북에서 제가 맥 노트북인데 노트북 가지고 했고요. 지금 한국어 위키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보니까 45만 1000 문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걸 다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솔라 보면 데이터 임포트 핸들어 있죠. 그거 엑셀을 파시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보니까 사실은 요 아리랑하고 노리랑가 성능이 그러니까 색인 초당 색인 속도고요. 이 초당 색인 속도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아마 일렉서치에 자체적으로 벤치마크 테스트하는 거에도 있습니다.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리랑하고 노리는 이게 초당 속도입니다. 45만 천까지 있는데 한 500 초당 511건, 초당 500억 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은 한 보니까 한 대충 한 15분 좀 이내입니다. 45만 건. 그러니까 14분 뭐 한 44초 이 정도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RRE 가지고 해봤더니 사실 제가 RRE 개발할 때 이거 속도 빠르네라는 걸 느꼈거든요. 초당 708건 나왔더라고요. 세계 속도가. 그래서 생각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니까 일단은 놀이보다는 제가 보니까는 한 40% 기준에서 그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픈 코리아 텍스트는 제가 아까 무식한 알고리즘을 했잖아요. 해봤더니 초당 10건 나와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더 돌렸는데 10%밖에 못해가지고 10시간 돌릴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시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놀이, 말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그러면 검색 결과는 어떠냐? 이제 그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제 요건 운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표준 편차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AI 쪽 하면서 표준 편차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또 있다 보니까 표준 편차라고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표준 편차라고 선택하면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표준 편차가 일반적인 단어 주제가 결합된 복합명사입니다. 표준 편차.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거 가지고 일부러 한번 해봤고요. 그랬더니 아리랑에서는 전체 검색 건수가 52건, 운전에서는 52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랑 본문에서 다 검색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목만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검색한 건 이 표준 편차가 다 있는 그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없지만 검색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놀이하고 RRE를 해봤더니 1274건, 6279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그리고 근데 이제 검색 결과는 두 개가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많게 나오는 게 좋은가요? 적게 나오는 게 좀 좋은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많게 나오게 한 다음에 그 검색인 자체에 키워드에 많이 걸리면 그거에서 랭킹 맺어서 랭킹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상위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요즘은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계속 1페이지, 2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계속 페이징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적은 게 일단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수 면에서는 제가 이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솔라 같은 경우는 디폴트 오퍼레이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는 아리랑하고 문제는 이건 복합명사 자체,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놀이하고 RRE는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표준하고 편차고 분해해가지고 검색을 결과를
출력 한국어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만 있거나 편차만 있거나 그런 경우도 검색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이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디폴트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뭐 엔드로 만들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단어 간의 거리가 중간에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걸 설정한다든가 그렇게 콜이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걸 보면서 논의는 아직까지 이게 디폴트 설정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어떤 옵션이나 그런 게 좀 많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은 그 RRE는 아직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 소스 코드를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 반응이 이렇게 많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RRE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기능을 추가한 게 그 태그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AI나 그런 데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한국어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좀 좋게 그런 옵션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넣어서 이렇게 개선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